안녕하세요. 도아들 아빠입니다. 사실 저는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서 가장 최근에 본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을 빼면 허준과 야인 시대, 뭐 대장금, 뭐 거의 20년 전입니다. 뭐 이런 수준의 제가 1등 드라마는 그래도 보고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영우를 찾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세가 된 드라마의 성공 비결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투자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영우 얘기하기에 앞서서 경제 시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각 나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다. 금리 인상하든지 개인의 빚을 국가나 기업으로 이전을 시키든지 뭐 이렇게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 거의 글로벌 트렌드가 돼버린 것 같고 실제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11년 만에 제로 금리에서 이제 빅스텝을 단행해서 0.5%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 말은 11년 전에도 금리 인상을 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1년 전에도 금리 인상을 살짝 했더니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남유럽 국가들이 다 낮아빠지면서 남유럽 금융위기가 왔었죠. 금리 인상한 지 3개월 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인플레를 잡는다고 빅스텝을 호기롭게 했으나 제가 볼 때는 매우 불안하다. 지금 이탈리아도 너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도 뭐 상황은 비슷하다. 뭐 빚을 이전을 하든 연기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도 이제 더 만기 연장을 뒤로 연장을 해주는 식으로 가고 있고 또 지금 세금이랑 세금은 다 내려버렸잖아요. 부동산세, 뭐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등. 어,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를 했다. 물론 좋죠. 이렇게 깎아주면 좋은데 이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연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야, 이거 대한민국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알고 있구나. 24년에 반감기가 와서 25년쯤에 불장이 오니까 그때부터 20% 세금을 받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보통은 1년씩 유예해야지 2년 이렇게 한 번에 유예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재미로 해봤고, 또 되게 안 좋은 게 석유값도 뭐 올랐다가 주춤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원자재 가격은 정말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동반 하락하고 경기 침체 신호란 기사가 떴는데 이제 금속들 뭐 아연, 니켈, 알루미늄, 주석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구리가 완전 선행 지표예요.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왜냐하면 뭐 자동차, 뭐 핸드폰, 전자제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닥터 코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로 잘 쓰이는 건데 이것마저도 이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2분기에. 그래서 굉장히 경기 침체가 아직도 오진 않았고 극복을 하려면 오래 걸리겠다. 한 2, 3년은 걸리겠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뭐 무슨 이유든지 간에 러시아의 종전이든 휴전이든 뭐 중국의 완화 정책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 좀 크게 올랐다 싶으면 일부라도 익절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게 굉장히 불안한 판국이다. 계속 연기만 하고 있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글로벌 기업들이 뭐 해고를 한다든지 투자를 미룬다든지 그런 것도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불안한 상황이다. 익절을 할 수 있을 때 오래 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일단 이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론에 왔습니다.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우영우 제2의 오징어 게임 되냐고 이제 CNN에서도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 저도 알았으니까 당연히 해외에서도 주목받겠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2주 동안 1위를 차지했고 드디어 대박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률로 보면 1회 때 0.9%였다가 이제 쭉쭉쭉 늘어서 6회쯤 되니까 9.5%로 주식이나 코인으로 하면 10배 떡상을 한 거죠. 지금 7회, 8회도 시청을 이미 방영을 했는데 뭐 더 올랐을 리라 보고요. 이렇게 이제 성공은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찾아도 보고 생각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일단은 구멍이 없다. 다들 무명 배우가 많은데도 너무 연기를 다들 잘하고 주연, 조연 다 너무 잘하니까 우영우 씨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일단은 1차적인 이유인데다가 이렇게 힘든 경기 침체가 왔는데 착한 드라마다. 이렇게 뭐 경기가 침체돼서 회사든 뭐 자영업이든 지금 다 힘든 판국에 악당이 나온다든지 뭐 폭력적이라든지 불륜이 나오거나 뭐 자극적이라든지 이러면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고 안 볼 텐데, 지금 되게 정도를 걷는 착한 드라마에서 착한 사람들이 좋은 연기력과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정도를 걷는, 어찌 보면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세 번째 이유로 매회 에피소드가 분리가 돼 있어서 뭐 아무 때나 3회든 5회든 갑자기 보기 시작해도 쉽게 입문이 가능하다. 뭐 전 줄거리 몰라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뭐 이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로 과도한 PPL이 없다. 만약에 3사 방송국에서 이거를 했었으면 우영우 아버지 가게는 100% 고복림 김밥이었을 거다. 아니면 뭐 서브웨이 샌드위치라든지. 근데 이런 것도 시청자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를 걷는 좋은 프레임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써서 성공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로서 뭘 배울 거냐 이걸 제가 고민을 해봤고요. 왜냐하면 1위는 뭐든 보고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성공 비결에서 기피하는 장애인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영우 역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박은빈 씨를 캐스팅을 1년 동안이나 노력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왜냐? 이거는 뭐 노력 그 뭐 연기자의 연기력과는 상관이 없이 장애 가족한테 누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연기를 뭐 잘하고 못하고 간에 너가 장애인도 아닌데 무슨 연기냐, 그렇게 하면 되겠냐,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캐스팅도 잘 안 되고, 또 영화로만 보더라도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도 장애인이 나오는 영화는 거의 없고, 드라마는 아예 없었어요. 뭐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 마라톤 정도인 것 같은데, 영화로만 해도 그만큼 비판이나 논란이 많고, 심지어 이거 돈도 안 돼요. 해봤자 뭐 흥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돈도 안 되고 조심할 건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개척 분야, 뭐 블루오션 분야였던 거죠. 근데 이거를 우영우가 보기 좋게 이 연기력과 좋은 시나리오로 극복을 해버리니까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걸 투자에 적용해봐도 참 남들이 두려워하고 피할 때 먼저 가서 투자를 하고 선봉을 차지해야 된다. 먼저 차지해야 된다. 남들 다 하는 거, 뭐 좀비든 불륜이든 유행하는 거 따라가봤자 들러리밖에 안 선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로서 배울 점이다. 한번 생각이 들었고요. 또 누군가 투자를 했을 거잖아요. 이 KT 스튜디오라는 곳이 이게 대표님이신데 투자를 되게 힘든 와중에 하셨습니다. 뭐 쉽게 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KT가 일단은 뭐 통신사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OTT가 이제 대세가 되니까, 그래서 한 5천억 정도 투자를 총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투자도 쉽지 않았다. 인내심이 있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은빈 씨가 1년을 거절을 했어요.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지금 SBS가 방송을 하려다가 포기했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뭐 주인공이 캐스팅이 안 되니까 방송이 맨날 편성이 연기되는 데다가 뭐 수백억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텐데 빨리 내놔라 찍어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SBS나 뭐 넷플릭스나 포기를 해버린 거죠. 넷플릭스도 오리지널로 한 게 아니라 지금 프리바이 계약이라고 해서 이익은 아마 크게 못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큰 투자를 하셨다. 이게 뭐 CG, 뭐 고래 CG, 고래가 나오잖아요. 이런 걸 등을 통해서 16회에 이제 200억을 투자를 하셨는데 이게 성공할 줄 몰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런 큰 투자를 하셨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분산 투자를 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전 드라마 10개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이제 딱 떠가지고 이제 다 메꾸고도 남음이 있는 잭팟을 터트리신 거죠. 그래서 KT 스튜디오도
이렇게 인내심 있고 통 크고 분산 투자를 하셨으니까 성공할 자격이 있다. 박수 쳐드릴 만하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징어 게임을 빠질 수가 없는데 어, 일단은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 거죠. 200억이나 투자를 하신 건데 왜냐? 황동혁 감독도 10년간 이거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고 안 알아줬어요. 2008년에 각본을 썼는데 영화 제작 의뢰를 하면 이거 낯설고 난해한 걸 이런 걸 누가 보냐면서 다 거절을 했어요. 10년간. 근데 넷플릭스가 그걸 알아봐주고 어찌 보면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공할 10년이나 누가 이걸 거절했으면 당연히 거절하겠죠. 근데 이분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넷플릭스는 찍어줬으니까 황동혁 감독 입장에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거의 뭐 1년치 수익을 벌어다 줬죠.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도 너무 고마운 거고 게다가 10년간이나 뚝심 있고 믿음 있게 이게 성공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 다른 작품도 물론 썼겠지만 이 시나리오 버리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넷플릭스가 드디어 투자를 해줬고 그래서 넷플릭스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성공할 만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에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남들이 두려워하고 피했던 투자 시기가 언제였냐? 이 비트코인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특히나 폭락의 역사를 왜냐? 이때 투자했으면 돈 벌었을 거라고 또 말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한번 보기 좋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밑에 이제 제가 표로 정리를 했고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차트는 따로 가져왔습니다. 뭐 버블 뭐 죽었고 버블이었고 죽었고 계속 반복되는 역사죠. 우상향은 했지만 그래서 이게 역대급 폭락 1위, 2위, 3위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일단 첫 번째 1위는 2011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32달러였다가 0.01달러로 무려 99.9%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데는 20개월이 걸렸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0.01달러에서 다시 32달러로 회복을 하는 게 20개월이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의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이 있어서 이런 사건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락이 있었고요. 두 번째 폭락은 15년도에 비트코인이 1000달러에서 200달러로 마이너스 80% 하락하면서 벌어졌던 사건이고요. 무려 37개월의 회복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크립토 윈터였고요. 이때는 중국이 거래를 금지하면서 또 이런 사단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3위부터 이제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고 저도 고생을 심하게 했던 3위 폭락장은 17년에 왔었고 2만 달러가 비트코인이 3,200달러까지 마이너스 84%로 떨어지면서 이걸 회복하는데 무려 36개월이 걸렸죠. 코인 체크 해킹 등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몇 마리의 고래들이 전체 코인 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그 정도로 작은 시장이었다가 이제 뭐 여기 4위 21년 정도로 오면서 드디어 코인의 판이 시총이 꽤 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63,000달러에서 29,000달러로 마이너스 54% 정도 떨어졌던 폭락이 왔었고요. 누구나 아는 이 부처의 난, 부다빔이 오면서 6개월 만에 회복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쯤에는 이제 그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불장이 왔었는데 이때는 이제 채굴을 중국이 탄압을 했었고 또 ESG나 이런 환경 이슈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채굴은 이제 전기를 많이 먹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위가 드디어 현재입니다. 현재 68,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한 70% 정도 하락을 했었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테라루나 사태나 셀시우스 파산이나 여러 사태가 벌어지면서 굉장한 폭락을 이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순위에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모두가 투자를 기피하는 기회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 기사를 정리를 했고요. 이 5위가 지금 안 끝나서 그렇지 언제든 4위든 5위든 4위든 3위든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4위보다 훨씬 하락률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알바를 하든 덜 먹든 덜 입든 뭐 전세나 월세로 가든지 간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셔라,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욕만 하면서 뭐 불평만 하면서 계시지 말고 리스크를 감수하셔라. 그렇게 안 할 거면 투자하기 어렵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번부터 강조를 드렸던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대세를 따라가고 싶죠.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 계속 이게 떨어지니까 최근 한 달간 이 코스피의 하락에 두 배에 베팅하는 선물 인버스, 그러니까 곧버스라고 하죠. 이 곧버스에 엄청난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 V자 반등이든 오른다에 베팅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하락이. 그러니까 이, 이게 7월인데 요때 이 최저점에 이제 개미들이 곧버스에 베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금 반등이 있었으면 두 배로 크게 손해를 보셨을 거다. 제발 대세를 따라가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것도 비슷한 경우인데, 뭐 한 달, 두 달 전에 엔저가 왔었잖아요. 그렇게 기사가 날 때, 최악이다, 역대급이다 할 때, 뭐, 분할 매수를 시작하셔야지. 지금 뭐 역대급 엔저에 이미 일본 펀드에는 뭉칫돈이 몰려버렸다. 뭐 13%, 13%뭐 지금 플러스로 수익을 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날 때는 근데 이미 늦으셨다. 그래서 두려울 때 미리 들어가서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따라 하지 마셔라는 차원에서 이 기사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누구도 성공 시기는 맞출 수 없다. 그냥 믿고 기다릴 뿐이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10년간 4200%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셨고 블랙먼데이, 닷컴버블, 서브프라임 뭐 모두 예견하신 세계 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입니다. 근데 지금 19년, 20년부터 어, 폭락이 올 거라고 하셔서 계속 조롱과 뭐 정말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제레미 그런썸도 마찬가지입니다. GMO 투자자시고 고수신데도 19년도, 20년도, 20년도 계속 미국 증시가 떨어질 거다, 뭐 거품이다, 뭐 미친 랠리였다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코인 게시판에서 놀리려고 이분이 했던 기사를 누가 계속 모아놓은 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틀렸을까요? 이제서야 하락이 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영우나 오징어 게임에 투자했던 KT나 넷플릭스는 뭐 성공할 줄 알고 투자했을까요? 정말 누구도 이 성공 시기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건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다들 이런 식으로 뭐 가격 떨어진다고 이제 비아냥거리고 남 탓하고 포기하면서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건데 이건 이례적이라 가져온 건데 이 제가 가끔씩 보는 유튜버신데 되게 점잖고 차분하신 분인데도 이렇게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쓴 걸 보고 아 주위에 이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많구나 그거를 제가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그래서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 모두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웠다고 할 때 뚝심 있게 사모아 가면서 환희에 팔 수 있는 정말 소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번 영상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